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요즘에 또 날이 좀 따뜻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리고 있으니까 데이트 코스에 커플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들에게 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파국으로 치달은 커플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예술가들이 성격이 또 워낙에 일반인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이야기도 좀 남달라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할까?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까? 또 그런 거 듣다 보면 솔로가 마냥 나쁜 건 아니다. 커플이라고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너무 유명하죠.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커플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대표작 하나 볼게요. 프리다와 디에고 리베라. 딱 그림 보고 있으면은 덩치 차이를 좀 실감할 수가 있는데, 디에고 오른손을 보세요. 붓과 파레트 들고 있죠. 저거는 화가로서의 디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에고 리베라가 당시 굉장히 유명한 멕시코 벽화 화가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프리다 칼로도 화가였는데 프리다 칼로의 손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디에고와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그 화가로서의 꿈을 내려놓고 내조를 하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디에고와 프리다 칼로가 처음 만난 건 1922년이었는데요. 이 둘이 처음으로 딱 얘기가 통하게 된 건 3년 뒤예요. 프리다 칼로는 어린 시절 사진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좀 아픔이 많았어요. 그 아픔의 시작이 유년기 때 이 소아마비를 겪게 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진 거예요. 그때 이 친구들에게 뭐 나무다리 프리다, 뭐 절름발이 프리다, 이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고독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아마비를 좀 극복을 하고 나을 때쯤에 또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와요. 타고 있던 버스와 전차가 충돌하면서 온몸이 부서지는 사고였어요. 정말 막 거의 모든 뼈가 다 부서졌고, 심지어 버스 손잡이가 빠지면서 프리다 칼로의 배를 관통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자궁을 손상시킨 거예요. 이때부터 프리다 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돼요. 그리고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외과 수술만 30번이 넘게 받는 그런 고통이 이어진 거죠. 당시에 그 처참함을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이건 그냥 스케치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케치로만 남겨놓은 거예요. 당시의 처참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누워있으니까 부모님이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화구를 설치해주고 거울을 설치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본인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작품의 3분의 1이 자화상이에요. 내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이제 화가로서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죠. 이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은 프리다의 초기 자화상입니다. 이게 목이 길게 그리는 그 모딜리안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모딜리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학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프리다는요, 정말 용감하게 당시 굉장히 유명한 화가, 아까 얘기했던 디에고 리베라를 찾아간 거예요. 그냥 정말 무턱대고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줬대요. 평가해달라고. 그런데 이 디에고 리베라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반하기도 했지만 프리다 칼로에게 또 반하게 된 거예요. 당시 프리다가 22살이었고요. 디에고 리베라가 43살이었어요. 거의 뭐 21살 차이인 거죠. 사진 보시면요, 덩치 차이 엄청 크잖아요. 이 커플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대요. 코끼리와 비둘기 커플이다. 처음에는 행복했죠. 그래서 앞에 봤던 그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그림이 이 시기에 그려진 거예요. 결혼했을 때. 하지만 행복은 짧았죠. 왜냐하면 바람기. 하여튼 이 바람기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또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로 다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외로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붓을 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의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의사가 계속 만류했겠죠. 몸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임신을 했고 또 유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산을 하고 나서 최악의 사고가 터져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 이게 되게 말할 때마다 좀 그런데, 프리다 칼로가 유산을 하고 몸이 안 좋아져서 프리다 칼로를 돌봐주겠다고 여동생 크리스티나가 온 거예요. 근데 디에고 리베라가
그 친여동생과 불륜을 저지르게 돼요. 프리다 칼로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요. 상상이 돼요? 전 사실 이게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잘 안 돼요.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평생 2번의 큰 사고를 당했다. 한 번은 전차가 나를 깔아뭉갠 것이고 또 한 사고는 디에고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디에고 쪽이 훨씬 더 심한 사고였다. 그 고통이 느껴지죠. 아마 이 그림이 프리다 칼로의 그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마음처럼 배경이 다 메말라 있는 사막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척추가 그리스식 기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 깨져 있죠. 부서질 것처럼. 그리고 몸을 보면 조그만 이 가시들이 다 박혀 있어요. 자기 고통인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고개는 돌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겨내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프리다 칼로는요. 초현실주의에 초대받은 적이 있어요. 초현실주의. 자신의 꿈, 환상 같은 걸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되긴 했지만 나중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 내가 그리는 작품들은 꿈이 아니다. 전부 내가 겪은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현실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계속 이혼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프리다 칼로가 죽는 1954년까지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돼요. 재혼을 하고서.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사실 가장 큰 고통을 준 게 디에고였잖아요. 근데 프리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또 그녀 옆을 지킨 것도 디에고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 마지막 전시를 열어준 것도 디에고 리베라였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정말 미술사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의 고통을 주면서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자, 이렇게 프리다와 디에고 리베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솔로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림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새로운 예술가를 좀 알리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파국으로 끝난 예술가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붙어 있었던 커플 디에고 리베라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